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크게 터졌던 사건.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라인펀드 사태. 우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이슈의 화제의 중심이 있었던 건 누구예요? 바로 라임전주 김봉현이란 사람입니다. 자, 실제 이 김봉현이가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뭐 뇌물을 주었다, 뭐 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김봉현이 난데없이 옥중서원을 썼어요. 네, 옥중서원을. 2020년 10월 17일 날 옥중서원을 썼습니다. 나 민주당만 준 게 아니라 저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도 수억 줬고 검사들한테 술 접대도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뭡니까? 옥중서원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파장이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봉현이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걸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러한 2020년 10월 달에 옥중서신이 민주당의 공작이랍니다. 심지어 4년 전 옥중 입장문 민주 허위 공작에 허위 내용을 쓴 거라는 거예요. 와. 야. 자, 그러면 지금 김봉현이가 얘기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민주당과 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민주당의 공작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내용을 썼고 이 옥중서원을 써게 됐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가짜고 그 가짜 내용을 씀에 있어서 민주당과 공작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지금 김봉현이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야, 정말 대단하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더 깜짝 놀랐던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김봉현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과거에 보석 석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석방하는 게 말이 되냐? 핵심 피의자인데 관련해 수사를 하고 관련된 정치인들 모두 다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석방했어요. 언제? 문재인 정권 때. 그때 당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하고 석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봉현 어떻게 했습니까? 전자팔찌 끊었어요. 그리고 도주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48일 만에 검거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란 건 무엇이냐면요, 김봉현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본인이 2021년 당시에 석방이 되었는데 이 석방도 뭐라는 겁니까? 민주당 공작 협조 대가로 보석을 받았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민주당한테 공작을 해주고 그와 관련돼서 민주당한테 유리한 발언을 해줬는데 그와 관련돼서 뭐를 했다라는 겁니까? 지금 보석이라는 대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봉현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요, 피의자가 검찰로부터 체포를 당해요. 그리고 구속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구속되는 기간 중에서 구속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검찰이. 그러면 김봉현도 지금 이 라임과 관련돼서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김봉현 혐의와 관련돼가지고 검찰이 추후에 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와 관련돼가지고 민주당이 법안 하나를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 김용민이 지난 2021년 7월 7일 날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법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 12명이 이와 관련돼서 같이 공동 발의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을 추가로 별건 구속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봉현이가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구속된 상황 속에서. 그런데
김봉현이가 구속기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검찰에 새로운 구속영장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구속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막고자 민주당이 법안을 냈다라는 겁니다. 김봉현의 주장이에요. 김봉현의 주장. 근데 정말 신기하게 그 법안을 진짜 낸 겁니다. 그 법안을. 와,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국입니다. 자, 김봉현이 어제 옥중 서한을 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변호사가 조국 장관이 보석 위한 입법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자, 그러니까 연결해 보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지금 김봉현 얘기에 따르면은 민주당 공작 협조 대가로 보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실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누구 얘기가 들려오는 겁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조국이 보석 위한 입법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김봉현 변호사한테. 야,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대적인 재수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내용들을 보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모 변호사가 민주당 편에서 검찰 공격하라며 회유에 2020년 거짓 편지를 작성했다. 지금 조국 신당이 입당을 한 당시 박은정 검사가 찾아와 당신은 검찰개혁의 1등 공신이라고 말을 했다. 이 변호사가 조국 장관이 보석 입법 위한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 변호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정치 공작 실패했다. 안진걸 씨가 소장이 민생경제연구소는 민주당 정치 공작의 선봉대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봉현이란 사람을 통해서 이 라임 사태를 물타기 한 걸 넘어가지고 뭐 하려고 했던 겁니까? 당시 국민의힘과 더 나아가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까지 공격을 했다라는 것을 김봉현이가 어제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폭로해버린 거예요. 폭로해버린 겁니다. 예? 이 라임 사태를 민주당의 사태가 아니라 이걸 물타기 해가지고 어떻게든 검사들의 문제인 것처럼 어떻게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문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면서 김봉현에게 뭐 한 겁니까? 회유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김봉현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작에 협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왜 굉장히 크냐면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게 무슨 얘기냐. 잘 아시겠지만 김봉현이가 과거에 뭐라 그랬었습니까? 김봉현이가. 네. 당시 야당,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정치인에게 수억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검사들도 술접대를 했다고 말을 했어요. 술접대.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당시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나 검찰을 공격을 했습니까? 네? 무슨 얘기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던 그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그 과정 속에서 추미애가 뭐를 했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지휘권을 빼앗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안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추미애가 이와 관련돼가지고 라임 수사권도 박탈했잖아요. 라임 수사권. 뭐 가지고? 이 라임의 검사 술 접대와 관련돼서. 네? 자, 당시 추미애가 어떻게 했었냐? 김봉현이가 검사한테 술 접대했다고 말하니까요. 네? 김봉현 말만 믿고 술 접대 검사라면서 신분 공개까지 했습니다. 실제 이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어떠한 사실관계도 해명이 안 됐고 관련해서 그 어떠한 수사와 법적인 판단도 없었는데 추미애가 멋대로 법무장관이란 신분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검사들의 신분을 공개했어요. 심지어 그 과정 속에서 조국은요 그걸 퍼날랐습니다. 네, 이 사람이 술 접대받은 검사다. 박훈 변호사가 올린 SNS 글을 조국이 퍼날랐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문재인 정권과 국민의힘은 검사를 악마화시켰고
그런 검찰 수사를 못하게 막아 세웠던 게 바로 당시 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바로 이겁니다. 이때 당시에 MBC가 어떻게 보도를 했었냐면요.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될 것 회유받았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김봉현이가 검찰로부터 회유를 당했는데 뭐라는 겁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 회유 이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MBC가 뭐라고 보도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A 검사는 한동훈 라인이다. 청와대 수석 정도 잡게 해주면 A 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줬다고 제안했다. 자, 딱 보십시오. 지금 MBC 보도에 딱 누가 나와 있습니까?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봉현이가 지금 검사로부터 회유를 받았는데 그 검사가 누구 라인이라는 겁니까? 한동훈, 당시 검사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한동훈 검사장을 통해서 검찰총장,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를 해가지고 보석 재판을 받게 해줬다라는 회유를 받았다라는 걸 MBC가 보도한 겁니다. 이게 2020년 11월달 보도라고요. 그리고 이런 보도가 나오자 한동훈 위원장, 당시 한동훈 검사장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MBC 보도 가짜다. 법적 책임 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MBC 보도와 관련된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김봉현에 따르면 뭐라는 거예요? 김봉현에 따르면 민주당 공작이란 거 아닙니까? 민주당 공작. 네? 본인이 썼던 그 4년 전 옥중 입장문 그 모든 것들이 다 민주 정치 공작의 허위 내용을 쓴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인사를 넘어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 조국까지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 아닙니까? 많이 봤던 그림 아니에요? 네? 자, 언제입니까? 대선 당시에 김만배가 네? 뉴스타파와 관련하여서 뭐 했습니까? 여론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론 조작. 마치 윤석열 당시 검사가 뭔가 연루돼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여론 공격을 했던 게 바로 이 좌파들 공작 아니었습니까? 그와 유사한 게 지금 이 김봉현의 옥중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 진짜 깜놀이죠. 네? 우리 기억하시죠, 신경분? 네? 이거 기억하시잖아요. 김만배 신앙님, 네? 김만배 신앙님, 이 가짜뉴스. 이거 좌파들이 얼마나 선정선동했습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네? 이거 기억하시잖아요. 김만배 신앙님, 가짜뉴스. 이 언론 인터뷰 하나 가지고 당시 윤석열 후보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와 유사한 사건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언제? 문재인 정권 당시.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사실관계 밝혀야죠. 네? 지금 김봉현이가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봉현이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진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관련돼서 옥중 서신을 스스로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돼가지고 재수사 들어가야죠. 이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정말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민주당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네? 특별법 발의하세요. 특검 발의하세요. 아, 맨날 니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 맨날. 아니, 뭐만 문제가 터지면은 검찰 못 믿겠다, 수사기관 못 믿겠다고 말하면서 여론몰이 하면서 특검법 내고 특별법 발의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고소고발하는 게 민주당 아니에요? 하세요. 하십시오. 네? 재수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은 어땠습니까? 민주당은요, 같이 목소리 내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것처럼 특별법 특검 발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빠르게 통과시켜서 수사 진행하십시오. 맨날 민주당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그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하여서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더 나아가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더 나아가 양산 책장수 문재인까지 어떤 얘기를 할지 저는 지켜볼 것인데,
자,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라임 주범 자금 25억이 민주당 관련 인사에 흘러 들어갔다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8월달 기사예요. 작년 8월달 기사.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지난 2018년 라임펀드에 투자한 비상장 회사에서 빼돌린 돈 25억가량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가까운 인사들에게 흘러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장모 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민주노총 출신 사업가입니다. 장모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요, 대선 때 이재명 지지 경제인 모임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와, 재밌네. 네, 재밌어. 자, 그러니까 지금 라임과 관련돼서 라임 자금 25억이 민주당 관련 인사에 들어갔는데 그 자금 중 관련이 있는 장모 씨란 사람이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대선 당시 이재명 지지 경제인 모임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연결고리들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과연 이와 관련하여서 민주당과 이재명이 어떤 얘기를 할지, 과연 이와 관련하여서 추미애와 조국이 어떤 얘기를 할지, 과연 이와 관련하여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은 어떤 진실들이 또 끌어올려질지 저는 너무 기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제 퍼즐 잘 맞춰보면 되는 것이죠. 또 요런 퍼즐 맞추기는 우리 손상대TV가 또 전문가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또 열심히 자료 찾아가지고 열심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퍼즐 맞춰볼 예정이니까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게 이슈로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슈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메이저 언론들이 이 김봉현의 옥중 서신과 관련돼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세세적으로 봐야 될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민주당의 공작이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이걸 세세하게 우리가 더 띄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렸죠.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네. 민주당의 정치공작 협조로 보석가능 청탁법 입법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그 입법이 진짜 추진되었는데 누가 추진했다라는 겁니까? 진짜 김용민이가 법안 발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련 속에서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조국 당시 장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신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봉현이가 실제 검사 술접대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뭐라는 겁니까? 그거다 민주당 공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추미애는 뭐 했어요? 김봉현 말만 믿고 술접대 검사라면 신분 공개했고 그와 관련해서 조국은 실명이 있는 박훈 변호사의 SNS 글을 퍼나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추미애는 뭐 한 겁니까?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뭡니까? 라임 수사 지휘권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박탈을 했고 더 나아가 좌파 언론들은 그와 관련돼가지고 누구까지 거론한 겁니까?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까지 거론을 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정치적으로 몰아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와 관련하여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재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과연 이걸 수습이나 할 수 있을지 전 너무 기대되고 있고요. 자, 과연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더 이슈가 커질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정리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